이번 시간에 고재종의 첫사랑이란 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현대시를 접근할 때 읽기 전에 먼저 시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제목 추리를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다 읽은 후에는 주제직감이 오는지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분석에 좀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시인을 봤더니 고재종인데, 자, 고재종에 대해서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시 자체로 갑시다. 첫사랑이란 제목이 나왔는데, 첫사랑이란 말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죠. 설렘, 순수, 아름다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애틋함,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도 연상돼요. 자, 이 시에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그건 문맥이 결정하는 거니까. 자, 일단 시가 짧으니까 천천히 같이 먼저 읽고 세부적으로 접근합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리야.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 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자, 총 4연으로 되어 있는 시고 쭉 읽었을 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목이 첫사랑,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맥에 나타난 스토리는 자연 현상, 자연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감적으로 자연과 어떤 사랑과의 연관성, 어떤 유추 이런 것을 잠깐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쭉 읽었을 때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맨 마지막 연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또는 그 바로 앞에 마침내 비오는 저 황홀 보아라 이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자, 시인이 분명히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뭔가를 강조하려고 했겠죠.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연씩 살펴봅시다. 1년.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 번 피우려고 너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1년 읽었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것, 자, 서르이적 진술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눈이라는 자연물이 눈에 띄죠, 당연히. 그 다음에 꽃이라는 것도 눈에 띄겠죠. 그 다음에 도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이걸 정리하면 눈이라는 소재가 인격화됐어요. 지금 눈이 도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뭘 한다? 꽃을 피운다고 했어요. 눈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한다고 한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이 눈이 꽃을 피웠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꽃은 당연히 눈꽃이겠죠. 실제 꽃은 아니고. 자, 그래서 눈꽃이라는 것이 자연물이 이 시의 핵심적인 소재라는 게 나타나요. 1년에서. 자, 그래서 눈을 인격화, 의인화해서 그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가 되고 2연 한번 봅시다.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자, 여기 싸그락 싸그락은 의성어죠. 청각적 이미지가 나오죠. 난분분은 의태어죠. 춤추다.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대단히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묘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도전의 모습이죠. 결론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그러니까 수백 번의 미끄러짐이 있으니까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의 수많은 도전을 통해서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겠죠. 그것을 대단히 감각적이고 아름답게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가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자, 여기 사랑이란 말이 드디어 나왔는데, 제목이 첫사랑이죠. 네, 사랑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때 사랑이란 말은 지금 보조관념으로 쓰인 거죠. 문맥을 보면. 즉, 비유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 자, 그러면 보조관념이라면 이것의 원관념이 있겠죠? 이것의 원관념은 1, 2년을 거쳐서 3년이기 때문에 이건 눈꽃을 얘기하겠죠. 눈이 수많은 도전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낸, 간신히 이루어낸 눈꽃은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이에요. 대단히 순간적이고 대단히 연약해 보여요. 햇솜 같은 마음 대단히 순수한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다 퍼주어 준 다음에야, 퍼주어 준다는 건 대단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태도, 그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자, 이렇게 보아라 명령하고 있는데 이 보는 대상은 당연히 눈꽃이죠. 그 눈꽃을 또 황홀이라고 관념적 추상적인 단어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가 또 쓰였어요. 은유법 쓰인 거예요. 원관념은 역시 눈꽃이에요. 그래서 3년에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 이 황홀이라는 것 둘 다 원관념이 눈꽃이에요. 1, 2년에서 이루어낸 그 눈꽃, 그것을 사랑과 황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이 황홀은 이 제목에 나온 첫사랑이 되겠죠. 자, 첫사랑이 대단히 황홀하다는 얘기죠. 대단히 아름답고 하지만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첫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봄이면 나뭇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라는 것은 첫사랑의 상처 같은 거겠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까 처음에 연상했던 것이 어느 정도 연결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했어요. 자, 그러면 봄이 되었을 때 나뭇가지에서 터뜨리는 것은 결국은 꽃이죠. 그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봄꽃이죠. 앞에서 말했던 눈꽃과 비교해 보세요. 눈꽃은 눈이 쌓여서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눈꽃이라고 하는 거고 대단히 아름답죠. 하지만 진정한 꽃은 아니죠. 진정한 꽃은 그 기나긴 겨울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서 드디어 이루어낸 봄꽃이겠죠. 그것을 아름다운 상처라고 또 은유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상처가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역설도 있는 거죠. 역설과 은유가 동시에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처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데 왜 상처인가 둘 다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 봄꽃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피어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상처를 통해서 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죠. 즉 첫사랑의 아픔이 없었다면 이 봄꽃의 아름다움, 즉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첫사랑은 대단히 설레고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고 슬픈 것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첫사랑이 없다면 더 아름다운 봄꽃, 더 아름다운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랑의 진리, 인간사의 진리 그런 것들로 유추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자, 갈래는 당연히 자유시 서정시고 성격은 비유적, 사색적. 비유적은 아까 계속 은유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색적이란 말 생각 잠깐 해야 되는데 자, 자연물을 보면서 대단히 깊이 있는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섭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어떤 사랑의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을 얻고 있죠. 사색적. 주제는 인내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즉 수많은 시련과 고난, 도전을 통해 이루어낸 사랑의 아름다움,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이겠죠. 해제, 이 시는 겨울 나뭇가지 눈꽃이 피는 모습을 모든 것을 다 바쳐 이루어낸 첫사랑에 빗대요. 즉 눈꽃이 곧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눈꽃이
지고 눈꽃이 녹아 없어진 곳에 드디어 봄꽃이 피어나죠. 진정한 꽃이죠. 첫사랑의 아픔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연결되죠. 비유의 연결이. 자, 이 시의 특징과 표현은 자연 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고 역설적 표현으로 대상의 지닌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하나 더 정리하면, 자, 이 시에서 누가, 즉 화자를 분석해보면, 화자는 나뭇가지에 핀 눈꽃, 이것과 봄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색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은 눈꽃이 피었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봄꽃이 피어나요. 자, 계속 이게 연결되죠. 눈꽃과 봄꽃이. 눈꽃이 첫사랑이라면 봄꽃은 성숙한 아름다운 사랑.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관찰이에요. 우선적으로. 아까 눈꽃과 봄꽃을 관찰하고 그러고 나서 관조가 나오는 거예요. 관조는 관찰을 통한 깊은 사색 그리고 깨달음과 연결되는 게 관조예요. 자, 그러면 소재 분석을 해보면 제목처럼 첫사랑이에요. 하지만 이 표면 문맥에는 눈꽃, 봄꽃 이런 자연물들이 나오고 있죠. 이걸 통해서 첫사랑과 사랑, 인간 사이의 어떤 진리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추가 형성되는 거죠. 자, 기법에서는 가장 주된 기법이 인상적 기법이 역설이겠죠. 그리고 은유가 아주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타 의성법이나 의태법도 있고 반복법도 있지만 가장 이 시를 지배하고 있는 기법은 역설과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 분석. 시인은 이 시를 왜 썼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자연현상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다. 이 시는 한마디로 발견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발견의 희열, 발견의 그 느낌, 이것을 표현했을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인간 사이의 진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자연에 유추적으로 적용해서 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시로 형상화해낸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궁극적으로 제목을 첫사랑으로 삼았는데 첫사랑과 사랑의 이 관계, 첫사랑이란 무엇이고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이것을 자연물에서 그 자연물의 섭리를 통해서 그 눈꽃이 진 자리 그 자리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봄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네 사랑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적으로 적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아름다운 시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